건이야. 네. 가격 똑같아. 5,500만원. 왼쪽은 CATL, 오른쪽은 SK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 타고 싶어?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터랜에 가끔 놀러오는 동건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컨텐츠를 한 20편 이상 우리가 제작을 함께 했었던 건이. 네, 근데 제 목소리가 모터랜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나오면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또 좀 핫한 차를 태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건이가 코나 1세대 20년식 전기차를 네. 2,600만원에 구매했고, 네. 코나 2세대 이 차는 이제 보조금을 한 1,000만원 받는다는 가정하에 4,600만원입니다. 네네. 그 2,000만원의 값어치를 이 차가 과연 할 것인지. 일단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타보기도 전에 들고요. 근데 반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 또 우리 박순혁 이사님, 우리 배터리기의 전설 라이브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아유, 이사님. 아, 예, 지금 마침 촬영 중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코나 2세대 CATL 622짜리 NCM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예, 이거 배터리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선 비도 오니까 네. 가면서 얘기하자. 네, 천천히 한번 가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얘기를 초반에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 배터리 얘기는 우리 이사님 얘기로 퉁치는 걸로 하고, 네네. 이제 코나 1세대와 2세대 가장 큰 차이가 방금 또 이렇게 만졌었던 기어 노브잖아. 네. 1세대는 버튼식이고. 아, 저는 그 버튼식에 대한 고집은 사실 자동차를 설계하는 분들에 대한 함부로 뭔가 말하는 거는 되게 실례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진짜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공간도 많이 잡아먹고 제 친구 중에서 이제 버튼식 기어가 있는 차 그랜저를 타시는 친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가벼운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운행 조작 미스로. 네, 주차할 때 앞뒤로 뺐다 넣었다 할 때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특히 일자로 돼 있으면. 근데 그나마 1세대는 D가 왼쪽, R이 오른쪽에 있어서 그나마 좀 조작성이 좋긴 해. 이렇게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누르면 되니까 이렇게 뭐랄까 앞뒤로 스위치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되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저는 마음에 들어요. 1세대 코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적은 중량이야. 네네. 1600km대야. 그쵸. 전기차 중에 1600km대는 내가 처음이거든. 네, 그리고 이 2세대도 1730. 네네. 모델 3가 한 1750대는데 모델 네네. 3보다도 가벼워.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도 좀 적고. 네. 그래서 그런지 적은 용량이 이 차의 가장 큰 유니크함을 대변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1세대도 마찬가지고. 그쵸. 무게가 적어서 어떤 이점이 있어? 고속 코너링은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롤이 좀 있기 때문에 쭉 한 방향으로 코너링을 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이라든가 하면은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무게도 늘어났고 사실 그것보다는 크기가 커진 게 달리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너가 타고 있는 1세대는 네. 의외로 토크발이 좀 있는 차야. 그쵸. 수치만 봤을 때도 아이오닉 5나 뭐 아이오닉 6보다도 훨씬 더 높고 이 차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야. 그쵸. 그래서 지금 속도가 한 50에서 60인데 1세대는 여기서 가속을 할 때 상당히 좀 경쾌한 느낌이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뒀을 때 얘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저기 터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고. 네. 지금 밟은 거지? 어때? 나 느껴지는 게 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모드를 잘못했나 지금 한번 아니야, 스포츠가 떠 있었어. 당황했지, 건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전기차니까 그러니까 초반 토크가 약해도 회전수가 빨리 올라가니까 그렇지. 거기서는 경쾌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많이 당황했어요. 사실 제가 1세대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토크였거든요. 40.8이죠.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보면은 그랜저 무게에 그랜저 2.5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토크가 높다는 디젤차 수준인데 근데 얘는 초반 악셀링 반응은 굉장히 예민해요. 딱 밟았을 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런 거는 마이너스죠. 불쾌감을 주니까. 그리고 기대감도 주는데 코나 1세대도 예민해요. 근데 걔는 밟으면은 경쾌하게 나가는데 얘 지금 35에서 36에서 코나 1세대 에코모드 정도의 발진 느낌이에요. 그 적은 중량으로 인해서 어떤 게 또 좋아? 전비가 좋죠. 사실 그거는 그 중량 때문만은 아니에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순정 휠 타이어가 17인치의 에너지 세이빙 타이어가 끼워져 있거든요. 근데 걔가 연비에 상당히 이점을 줘요.
휠과 타이어가. 물론 그것 때문에 승차감도 불안해지고 그립도 잃고 코너링도 나빠지고 그래서 안 이쁘고. 네, 시력이 안 좋을 만큼 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살살 타고 다닐 거라면은 그 휠 타이어와 중량의 조합이 전비에 상당한 이점을 주거든요. 근데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실 거면은 꼭 휠 타이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교체했나? 네, 저는 18인치에다가 너비도 215에서 235로 늘렸죠. 그래 전비는 그럼 손해보겠네. 전비가 17인치일 때는 한 그래도 8까지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다 전기차가. 네, 근데 지금은 한 6.7.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가요. 2세대는? 네, 그리고 토크도 낮췄기 때문에 연비에 분명히 이점일 거란 말이죠. 근데 19인치는 상당히 손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클 거냐? 저는 19인치가 주는 손해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살살 달리고 있는데 전비가 3.6이 나옵니다. 전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분석을 해봤네. 선비야? 선비야? 동건아, 네, 형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널 재밌게 해주잖아. 네. 너 최근에 웃어본 적 있어? 저 많이 웃어요. 많이 웃어. 네, 저 재밌게 삽니다. 그래, 알았어, 네. 알았어. 이 19인치 타이어는 전비 쪽으로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네, 경제성만 놓고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17인치 휠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걔를 넣으려면 상당히 낮은 트림에 옵션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인스퍼레이션이니까. 그렇죠. 인스퍼레이션쯤 돼야 HDA2도 넣을 수가 있고 근데 인스퍼레이션까지 넣고 옵션을 좀 즐기면서 근데 차도 작고 중량도 가벼우니까 전비도 좋겠지 하고 탔는데 19인치 휠이 이제 안티인 거죠. 그래도 얘 휠은 네, 네 차 순정으로 껴있는 것보다 훨씬 이뻐. 이쁘죠. 이게 가벼워서 또 이점이 있어. 어떤 게 이점이 있죠? 기계식 주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작아서. 중량도야. 중량이 이제 2.2톤이 넘어가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EV6 2.2톤 안 넘어갑니다. EV6 2톤인 경우도 많아. 옛날 이제 기계식 주차하는 곳은 2톤인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곳은 이제 전기차를 기본적으로 다 빠꾸시키는데 하여튼 이 차는 어디든 가능하다. 여기까지 타고 오면서 좀 느껴지는 게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멀티링크. 1세대도 멀티링크일 거예요. 1세대도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EV6나 아이오닉 5랑 비교를 해도 가볍기 때문에 세팅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꽤나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죠. 1세대 비해서도 부드러워요. 근데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되게 큰 차로 느껴져요. 그건 왜? 이렇게 작은 차를 운전하면 좀 탄탄하고 코너 돌 때도 내 손발 마냥 이렇게 획획 돌아가고 근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잠깐 타봤지만 그런 느낌은 상당히 줄어든 게 아닌가. 승차감은 결론적으로는 좀 나았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취향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세팅이에요. 지금 엄청 밑에가 늦게 따라와요. 아니 뭐 리뷰어네? 디자인만 볼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아니요, 디자인과를 가면은 상당히 많은 걸 공부해요. 서스펜션 구조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요. 그리기 위해서? 네. 초상화를 그리기 전에 예전에는 그거를 예전에 그쵸. 많이 그리더라고. 네네,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코나 판매 비율을 보면은 의외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네, 이제 코나 가솔린 차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마 개발을 하면서 그걸 염두에 뒀을 수도 있어요. 은퇴하시고 좀 큰 차는 필요가 없고 운전도 천천히 하시고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데 전기차로 경제성도 챙기고 싶고 이 차를 선택하셨을 때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소리가 이래서 그런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지? 이게 남자들은 좀 재수없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자들한테 무조건 먹히거든. 그래서 오토라인이랑 안 맞아요. 여자들은 뭐 좀 느끼하다 어쩐다 그래도 둘이 있을 때 조금 나긋하게 얘기해주면 왜 순식간에 홀라당 넘어가.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있어? 네. 조심해야 된다 항상. 1세대 코나의 가장 큰 이구동성으로 하는 단점이 있어. 2열은 사실 SUV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을 꾸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SUV라는 말이 무색한 게 아니라 SUV라고 불리는 게 저는 수치스러운 것 같은. 2열만 봤을 때. 네. 너는 2열에 탈 수 있어? 1세대? 보통 SUV면 레그룸은 좁더라도 헤드룸은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걔는 헤드룸도 확보가 안 돼요. 숙여야 됩니다. 나도 그래. 네. 얘는 어때? 레그룸에서 생각만큼 아주 넓진 않았어요. 1세대보다는 약간 여유가 늘어났고 헤드룸은 닿을랑 말랑한데 안 닿아요. 2열은 그래도 확실히 개선이 됐구나. 네. 그리고 1세대는 2열에 뭐 여러모로 편의장치가 너무 없었어. 그쵸. 열선 하나 있나? 열선이 이제 제가 가장 후기에 나온 거를 샀는데 거기서부터는 열선이 추가가 됐죠. 근데 얘는 또 2열에 송풍구도 여기
해줬고 네. 여기 220V도 있고 USB-C 타입도 두 개나 있고요. 너는 왜 1세대 20년식을 선택을 한 거야? 하여튼 20년식부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어떤 거? 원래는 8인치 되게 옹졸한 디스플레이였는데 걔부터는 이제 10.25인치 나름 K5 같은 데 들어가는 와이드 타입이 들어가고요. 나름 OTA도 지원을 하고요. 기존에는 50kW만 적용이 됐는데 20년식 되면서는 100kW 충전 속도도 적용이 되고요. 경쟁력 있네. 그리고 배터리도 개선품이 들어갔고. 네네, 맞아요. 충전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었어요. 충전 때문에 불편하지. 앞에 있잖아, 충전구가. 작아서 넣기가 편해요. G80 앞으로 넣으려면은 힘들어. 네, 힘들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뭐 대충 넣으면 들어가니까. 말을 잘하네, 건이야. 근데 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얘기가 새는데 영국식 영어잖아. 네네. 근데도 너를 찾는 이유는 뭐야? 영국식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발음을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미국식을 원하시면 미국식 해드립니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바로 가능한 거야? 네, 바로 가능해요. 진짜 이 토크는 너무 아쉬워요. 안 되겠다. 네가 너무 까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어떤 거요? 옵션. 아니 니는 그래 1세대 다 좋아. 얘 옵션은 못 따라와. 바로 나오네, 빌트인 캠. 아니 저기 블랙박스 좋은 거 달면 되죠. 이게 순정하고 다르지. 이게 대박인 게 우선 기본적으로 QHD야, 화질이. 앞뒤 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가 돼. 영상으로 음성까지. 그래서 이제 블루링크를 통해서 나한테 바로바로 충격이 오면은 전송을 해줘. 너 돼? 안 되죠. 겨우 근데 이게 45만 원이야. 묶여있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여기 왓챠도 들을 수 있는데 왓챠랑 웨이브도 볼 수 있더라고. 아이패드로 보면 돼요. 코나 1세대는 고속에서 급차선 변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고속에 가는 것 자체가 건이야. 아니 진짜 방금도 여기 요철 넘을 때 이거 예약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래요. 편하게 탈 수 있어요. 110km 아니면 100km를 이렇게 정속 주행하면서 크루징 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EV6보다도 좋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옵션 얘기하는데 또 물타기 하네. 2세대 와서 네가 가장 부러운 옵션은 뭐야? HDA2. 네 차는 HDA 1이 들어갔고 원만으로도 웬만하면 충분한데? 웬만하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막히는 게 진짜 촘촘하게 막히면은 아싸리 괜찮아요. 근데 앞차랑 차 한 대 정도 들어갈 거리가 있는 상황 정도의 막히는 거리에서는 이게 들어오면은 얘가 안 멈춰요. 슬쩍 들어오면은 차가 한 25% 반의 반 정도 들어올 때까지는 얘가 안 멈춰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럼 또 꺼지죠. 코너 레이더가 없어서. 근데 얘는 그래도 편하겠죠. HDA2 들어간 거 타보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타기 전에 스피커를 들어봤는데 1세대 크렐 넣어도 싸우려거든요. 네 차는? 그건 진짜로 딱 토형에다가 감미료, 그러니까 뭐 진짜 라면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트러플 향이 나는 기름을 두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스피커의 전반적인 좀 질 자체가 달라졌고, 근데 최근에 현대차 스피커가 꽤나 좋아졌단 말이에요. 소나타도 그렇고. 보스? 이 급에서는 상당히 들어줄 만한 소리가 아닌가. 오케이.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네 전문 분야. 이 코나의 디자인.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저는 1세대보다 나아요. 왜냐면 저는 그 코너에 들어간 클레딩, 그러니까 플라스틱 파트, 바퀴 주변에 이렇게 휠아치 주변으로 들어간 그 플라스틱 파트가 이 코너 디자인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디테일들이 상당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코너 유니크함도 좀 살아나고 또 SUV스러운 맛도 살아나고, 근데 얘에 와서는 거기를 바디컬러로 덮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도회적인 느낌도 만들고 차도 좀 더 크게 보이게 만들긴 하는데 맞아, 커 보여. 근데 SUV스러움이 떨어지죠. 그리고 2세대는 내가 아까 사진 촬영할 때 보니까 그 옆모습에 문짝에를 칼집을 내놨더라고. 저는 그거 꽤 좋게 봐요. 왜냐면 작은 차는 디테일에서라도 어떤 존재감을 챙겨야 되는데 그 디테일들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일자 헤드램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나 하면은 약간 발랄한 느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커버린 것 같은 느낌? 캐주얼한 소개를 했는데 네네. 그랜저에 들어가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이식해버리면 더 커 보이고 더 중후해 보여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코나는 작고 예쁘고 운전 재미도 있는 차라고 생각한다면 일자 램프도 아쉽고 또 이런 댐퍼의 세팅도 아쉽고, 근데 얘가 브레이크가 너무 밀려요. 방금 또 갑자기 단점을 얘기하네, 건이. 이제 단점 얘기 끝난 줄 알았는데, 야, 너는 사람을
그냥 계속 막히게 한다. 아니, 아직도 단점이 남았어. 얘가 단점을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게 EGMP 차들이랑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요. 아이오닉 5랑. 네,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가격 크게 상관없다. 나는 그냥 편하게 도심에서 허리 안 아프게 HDA2도 쓰면서 스피커 좀 듣고 와차도 보고. 왓챠도 보고 충전하면서 기다릴 때 왓챠 보면은 좋겠죠. 그렇지. 네. 야, 너 나한테 그랬잖아. 너는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멍 때릴 때가 많다며. 많죠. 그럼 이 차가 너한테 더 많네. 저는 맥북 들고 다니거든요. 아유, 이사님. 코나 2세대 CATL 622짜리 NCM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예, 이거 배터리 어떻습니까? 근데 622에 아무래도 이런 작은 SUV 정도는 커버가 가능해요? 배터리가 계속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발전한 거를 최신 거를 쓰는 게 좋은데, 네네.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계속 이제 뽕을 뽑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파는 게 자기들한테 좀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육돌들은 기존 모델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코나나 리루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유럽에서는 잘 팔리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CATL 쪽 쓰는 거는 이제 배터리 좀 수급이 좀 콘텐츠가 좀 딸리는 편이거든요. 딸려서 CATL 쪽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중국을 이제 전기차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에요, 현대차가. 그러면은 이 CATL 배터리가 들어간 코나 2세대 전기차, 그리고 SK 배터리가 들어간 ID4 폭스바겐, 어떤 게 더 나아요? ID4가 훨씬 좋은 거죠. 모델 자체가 이제 그 최신 모델이니까요. 배터리만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 배터리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동차 만드는 기술력만 보면, 전기차 만드는 기술력만 보면, 네네. 현대차가 폭스바겐보다 적어도 한 2, 3년 정도 앞서 있는 셈이에요, 지금. 자동차만 봤을 때는 예, 전기차만 맞 전기차 기준으로